자, 오늘 16차시고요. 교과서 55에서 60쪽에 나오는 내용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빨리 끝나면 또 이어서 3월 풀도록 할게요. 자, 지하수와 교과서 대단원 평가 13번 문제입니다. 지구 표면에서 학생이 체중계 위에 서 있을 때 체중계가 가리키는 값이 W이었다면 이 W가 곧 무게가 되겠죠. 몸무게 mg가 되겠습니다. 위로 상승 중인 승강기 안에서 체중계가 가리키는 값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했어요. 기억 보면 지구 표면에서 위쪽으로 G로 가속이 되게 되면 관성력이 그 반대 방향으로 MA만큼, mg만큼 추가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사람에게 작용한 힘을 잘 보면요, 무게 W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성력 mg가 아랫방향으로 있겠습니다. 근데 W가 곧 mg잖아요. mg니까 요 체중계가 이 사람을 떠받치는 힘은 이 W가 되겠습니다. mg가 곧 W니까요. 반면에 니은은 등속도 운동을 하죠. 볼 거 없죠?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에 작용하는 중력이 W고 수직항력이 W고, 그래서 이 수직항력이 체중계의 눈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W가 체중계의 눈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무중력 공간에서 운동 방향으로 G로 가속이 되게 되면 역시 반대 방향으로 mg만큼 이제 관성력이 생기게 됩니다. ma만큼이니까. 근데 이게 곧 W니까 체중계가 얘를 떠받치는 힘은 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W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성력은 그 개의 가속도가 A라면 마이너스 MA, 그 개의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MA만큼이 이제 추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 문제 3번 문제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중력에 의해 빛이 휘어진다.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시공간이 휘어지게 되어서 빛도 휘어지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 맞고요. 중력에 의해 공간이 휘어진다, 일맥상통한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력에 의한 효과와 관성력에 의한 효과를 구분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등가 원리죠. 일반 상대성 원리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니 D가 모두 맞았네요. 네, 이런 거 낼 겁니다. 네.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 문제 4번 문제입니다. 그린 가와 나는 크기가 같고 질량이 다른 두 항성 A와 B의 주위의 시공간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럼 A의 질량을 MA, B의 질량을 MB라 하면 누가 더 큽니까? 네, B의 질량이 더 크죠. 그래서 B 주변에 시공간이 더 많이 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공간의 이어짐은 가에서보다 나에서가 크죠. 그 질량은 항성 A가 항성 B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A와 B 표면에서 물체의 탈출 속력은 가에서보다 나에서 더 크죠. 탈출 속력이 크다는 건 그만큼 탈출하기 어렵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디가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허블 망원경으로 관찰한 퀘이사의 모습이다. 중앙에 있는 천체는 은하단이며 주변에 밝게 빛나는 4개의 천체는 은하단 뒤쪽에 있는 하나의 퀘이사가 여러 개로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네요. 요걸 이제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도 합니다. 이게 십자가 모양이죠. 요 은하단 중심에 있는 블랙홀에 의해서 이 블랙홀 주변에 시공간이 휘어져 가지고 그 뒤에 있는 천체가 천체에서 나온 빛이 휘어져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 요 녀석이 이게 같은 천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력 렌즈 현상이고요. 뉴턴 운동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하단이 시공간을 휘게 하여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요 뒤에 요 2개 수능 문제는 시험 문제 출제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20년 11월 물리학투 수능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에딩턴이 관측한 것과 같이 별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밤일 때와 일식이 일어날 때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있네요. 보면 요 밝은 색이 밤일 때고요. 일식이 일어날 때가 약간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더 바깥쪽에 나타나 보이죠? 예,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 요 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있고 태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달이 있고 이 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별에서 온 빛이 요 일식일 때는 지금 일식인 순간이죠. 일식인 순간에 요렇게 온 빛은 막히게 되는데요. 요렇게 온 빛은 요렇게 이어져서 이쪽으로 하니까 안 보일 거고 뭐 이쪽으로 간 빛이 요런 식으로 해주고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낮에는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바깥쪽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실제 위치가 밤에 보이는 거고 겉보기 위치가 이제 낮에 일식 때 보이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식이 일어날 때 별빛의 경로는 태양에 의해서 달라지죠. 휘어지게 됩니다. 태양 주위의 시공간이 휘어져서 빛이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가기 때문에 휘어지게 되는 거고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설명이 되죠. 기니디에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021년 11월 수능 물리학투 수능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텅 빈 우주 공간에서 학생 A가 탑승한 우주선에 대해 학생 B가 탑승한 우주선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A가 탑승한 우주선에서 저울에 측정된 힘은 0이다. 무중력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B가 탑승한 우주선 내부의 광원에서 수직으로 검출기 P를 향해 발사된 신호는 검출기 Q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 빛은 원래 밖에서 보면 직진하잖아요. 직진하는데 우주선이 이제 가속 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Q점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얘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위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A가 관찰할 때 광원에서 발사된 빛은 얘는 관성계에서 보니까 빛은 직진하는 것으로 보게 될 겁니다. 반면에 B가 관찰할 때 광원에서 발산된 빛은 휘어졌기 때문에 P점이 아니라 그 아래쪽인 Q점에 도달하게 되었겠죠. B가 탑승한 우주선의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빛이 휘어지려면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관성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가속도 방향도 이 방향이어야지 관성력이 이쪽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니 D 모두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다.